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총뉴스 이승아입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춘곤증인데요.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일종의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땐 충분히 자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해주면 춘곤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챙겨 먹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총총뉴스 힘차게 출발할까요? 여러분, 긴급 전화번호 한두 가지 정도는 모두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범죄 신고는 112, 화재, 구조, 구급, 재난신고는 119, 사이버 테러 신고는 118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얼마 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허술한 112 신고 접수부터 미흡한 초동수사, 사건 은폐에 이르기까지 112 신고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예고 없이 112 신고센터를 방문해 치안 시스템과 근무 자세에 많은 허점이 노출된 만큼 책임 있는 사람에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7일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고교 교과서를 발표하더니 지난 6일엔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우리나라의 외교 백서에 해당하는데요. 이 외교청서엔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현황, 과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에 관한 이 같은 서술은 지난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발표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정을 요구하는 한편 주한 일본 대사관의 참사관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공적개발 원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줄여서 ODA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5, 60년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했죠. 지난 대인 ODA 국제정상회의를 주관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총총걸음에선 개발협력 정책관실 이현우 사무관을 만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 ODA 추진책은 일단 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서 위원회 사무국 역할과 함께 ODA 전반을 총괄, 조정,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DA가 2000년대 들어서 10년 동안 약 5배 수준으로 증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1.7억 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GNI 대비 비율로는 0.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진국 평균의 0.3%에 비해서 한참 모자란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ODA가 부국, 이 빈곤국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개념은 과거의 개념이고 지금은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소말리아의 빈곤과 그 무정부한 질서가 해적 행위로 나타나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쟁 후 약 120억 불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요. 아직 저희가 국제사회에 되돌려준 금액은 100억 불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을 말씀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이제는 나눔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과거 못 살던 그 시절에서 단기간에 OECD 가입국이자 G20 의장국이 되었고 또 민주화,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나라가 된 그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적 규모도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ODA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총총걸음에선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을 만나 날로 커져가는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 출범의 의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방금 제가 지적재산이라고 했을까요? 지식재산이라고 했을까요? 지난해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에 맞춰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 운영 방향 등을 담은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동안 지적재산권과 지적소유권 등 혼용됐던 명칭들을 지식재산으로 모두 통일했습니다. 지식재산의 범주엔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 등이 모두 포함되는 거죠. 김경희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발전과 지식재산 강국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명칭이므로 앞으로는 지식재산이란 용어로 통일돼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모든 법에서도 지적재산 대신 지식재산이란 용어를 쓰기로 했으니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지식재산이라고 해주세요. 자, 그럼 총총뉴스 이번 주 영광의 댓글 3인 3총사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김지수님, 전정민님, 홍순웅님입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이분들께 기프티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꽃샘추위로 그동안 봄을 만끽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오늘부터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선 벚꽃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벚꽃나들이 다녀올까 합니다. 여러분의 주말도 따뜻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총총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또 도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각 부처가 협력해서 FTA의 어떤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시간이 이제 지나고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총리께서 여기 이제 실무 직원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